안녕하세요. 서브TV 밴더빌트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역세권 경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역세권 철도 얘기하시던 분이 갑자기 경매는 왜 하시나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2017년 여름쯤에요, 이 부동산 경매 텐텐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요, 이 책이 꾸준히 팔리고 있고요. 개정판 여러 번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 책을 참조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의 다른 책과의 차별성이 뭐냐면,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과정부터 명도까지 전체적인 일련의 시간의 흐름대로 책을 서열했어요. 그래서 혼자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분들이 경매 좀 공부하다가, 그리고 투자하다가 이러한 책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해서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보시고, 제가 그래서 역세권 경매를 이야기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핵심 다 생략하고요. 그 중에서 역세권 경매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에 관해서 좀 영상을 좀 오픈할 건데요. 오늘은요, 왜 역세권 경매를 배워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역세권 경매가 왜 매력적인지 이유 5가지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에서는요, 그러면 역세권 경매를 잘 하려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역세권 경매의 포인트 5가지로만 또 요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봐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뜨겁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 부동산 시장이 좋진 않지만 경매 시장은 계속 사건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남 3문구 이런데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간간히 나와요. 적지 않게 나옵니다. 물론 낙찰가율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하고는 완전 다르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그리고 지방에 가셔도 경매가 예전보다 한 50%에서 2배까지 많으면 늘어났다. 그래서 경매 시장이 뜨겁다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하반기 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에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경매 시장의 수익성이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 때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했지만, 통상 아파트 있잖아요. 되게 노멀한 아파트. 그러니까 권리의 하자가 특별히 없고, 명도하기도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배당을 다 받아가는 이런 아파트라고 가정하면, 제가 보건대 평균적으로 한 10% 내외, 그러니까 한 5에서 잘하면 15% 정도? 이 정도의 예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5억이나 10억에서 약 10%, 그러니까 5천이나 1억 원이라는 게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살 때도 급매나 급급매 또는 경매가 비슷비슷해요, 수준이. 물론 급급매가 있다, 급매가 있다 그러면 그거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괜찮은 것들, 투자할 만한 것들이 생각보다 급매나 급급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안으로 경매를 찾는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것들, 경매 외에 일반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아무래도 일반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매매보다는 경매가 훨씬 많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고 훨씬 더 들어가기가 쉽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종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통상의 한 80% 정도의 물건은 그리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이 일반인들도 누구나 조금만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입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역세권 경매입니다. 역경, 맞죠? 전 역경이라면 역경, 발음을 잘 하셔야겠어요. 시장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뭐로? 역경으로. 역경으로 이겨내셔야 된다. 역세권 경매로 이 역경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매력적인지 이유를 제가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세권 경매는요, 경매 하나만 놓고 가시면 힘들어요. 왜? 예상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조금 리스크가 커요. 소송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명도가 상당히 어렵거나 상당히 절차상으로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굳이 찾아간다라고 해서 수익이 극대화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양단의 검이에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초보자가 잘못하면 보증금, 입찰 보증금을 다 날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좀 안정적인 물건이야.
그런데 향후에 여기가 좀 입지가 좋아질 것 같아. 여기는 조금 더 매수세가 늘어날 것 같아.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찾을 것 같아. 어떤 지역일까요? 여러 상황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교통이라고 보고, 그 중에 하나가 지하철이라고 보고, 저는 그게 역세권 경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경매 매력적인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하게 경매 하나로는 힘들다. 물론 현재 지하철역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앞으로 수년 내 또는 장래에 생길 수 있는 노선의 역, 이러한 것들이 투자 가치는 좀 더 높아요. 왜? 현재는 그 기대에 대한 가치가 다 반영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현재는 지하철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좀 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개통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더 보게 됩니다. 우리 GTX 동탄역 할 때 얼마나 많은 이슈를 동탄이 품고 갔어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개통되기 막 6개월, 3개월 이때 되면 상당히 많은 이슈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되면 매수세도 붙고요. 가격도 뭐 조금이나마 뭐 중간중간 계속 올라가겠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경매만 보지 마라. 꼭 먹고 알 먹고다. 시장이 좋으면 더 올라간다. 그게 역세권 경매를 봐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여기 생기면요, 부동산에서 또는 어떤 사람이 이동이 하는 거, 또는 뭐 직장인들, 또는 뭐 여러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주식은 안 할 수 있어요, 선택적으로. 하지만 부동산은 사든 안 사든,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실거주를 하든 안 하든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투자를 안 할 수는 있지만 실거주는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거주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어찌됐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선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서 살고 싶을까요? 어디 뭐 수도권? 물론 좋은 아파트 있으면 가겠죠. 근데 없으면 돈이 모자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직장과 가까운 곳, 맞죠? 학교랑 가까운 곳,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가장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교통, 맞죠? 직주 간의 근접성, 아니면 좀 더 빨리 가는 거. 그게 단순하게 어떤 거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트래픽이 너무 심하니까 차가 막히면 너무 가기가 힘들잖아요. 결국 지하철이라는 게 하나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차이가 크죠. 본인이 설령 차를 끌고 간다 하더라도 지하철이 있다는 것과 없는 거는 대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두 차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서 수요를 찾겠습니까? 저는 여기 생기면 그 변화가 수요에 있다라고 봅니다. 전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월세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집값은 생각보다 선반영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전세가나 월세가는 당장 제가 여러분이 살면서 편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년, 2년 전에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때 오르겠어요? 아니죠. 언제 올라요? 개통되기 얼마 전. 그리고 개통되고 나서 오르죠. 전세가는 개통이 되고 나서 아니면 개통 뭐 한두 달 전, 이때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최근에 쉐어하우스 관심들 많잖아요. 쉐어하우스도 어떤 데 하셔야겠어요? 대학가 근처, 맞죠? 아니면 일자리가 많은 곳, 근데 수요가 별로 없는 곳, 맞죠? 아니면 교통이 편한 곳, 이런 데 쉐어하우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생기면 두 번째, 수요가 된다. 전세가, 월세가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세권 경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이거는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 경매 세 가지를 다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 경매,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떠한 경매 물건에 새로운 지하철이 생기고 새로운 지하철이 생기는데 거기에 또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어. 당장은 아니어도 돼요. 뭐 구역만 지정되어 있어도 좋습니다. 왜? 진행될 거니까. 당장 들어갈 건 아니니까. 지금 제가 역세권 경매를 하는 이유가 뭐죠? 물론 본인의 실거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투자적 관점에서 또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아도 돼요. 구역만 설정되어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좀 좋아지면,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철이 생기고 뚫리고 개통하고 그때 되면 구역 지정된 거 진행되기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조합 갈등, 뭐 공사비 갈등 다 있겠죠. 그거는 뭐 쟁점이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다?
경매 물건인데 이왕이면 지하철이 향후 생기고 거기에 이왕이면 구역 내해 물건, 맞죠? 그런 물건을 보라는 겁니다.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3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세권 경매를 찾을 때 이왕이면 신설 예정 노선에 거기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포함된 구역 안에 있는 물건이 나온다. 조금 비싸더라도 입찰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상가합니다. 상가를 왜 사나? 상가를 왜 사나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상가도 상가 나름입니다. 맞죠? 지산도 지산, 생숙도 생숙, 오피도 오피 나름이에요. 무조건 이건 안 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본인이 언제, 얼마에, 어떻게 그걸 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누군가는 10평짜리, 20평짜리 5억에 분양을 받았어. 근데 누군가는 그걸 1억에 경매로 받았어.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과 이거를 1억에 경매를 받은 사람, 어떤 차이가 있어요? 투자에 대한 관점, 차익, 수익률, 나중에 매가 차익에 대한 것들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가, 역세권 상가라고 이건 아니야, 너무 공급이 많아, 너무 비싸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로 사라? 경매로 사라. 어떤 걸로? 역세권이 예정되어 있는 상가, 가급적 역세권 출입구에서 반경 250m 안의 물건을 필요로 합니다. 도보 5부권 안에 가야 돼요. 너무 멀면 안 됩니다.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은 반경 250m 안에, 역에서 반경 250m 안, 도보 5분 거리 안의 물건을 보셔야 돼요. 직장인들이 지하철 내려서 10분까지 걸어가는 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집에서 10분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지하철까지. 근데 집에서는 지하철 내리면은 거기서 회사까지는 5분 내에 걸어가 주셔야 돼요. 아니면 직원이 안 뽑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세권 상가 경매로 사시는 것들, 저는 경매로 어떻게 싸게 사는 것들을 좀 조심스럽지만 추천을 해보고 싶다. 공급이 많아요. 신도시에 상가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 한 10,000세대가 공급됐다라고, 주거가, 아파트가 한 10,000세대 공급됐다라고 가정하면 상가가 일정한 비율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2배, 3배 상가를 더 줬단 말이에요. 왜? 부동산을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가를 그래도 개별적으로 파는 게 수익성이 있어서 극대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장래 노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좀 분양을 받는데, 원래는 분양가가 얼마인데 이걸 또 20%, 30% 싸게 준대. 싸게 준다는 생각에 또 들어갑니다. 그 개통이 되면 좀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물건이. 물건이 나쁜 게 아니라 물건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하철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수요, 맞죠? 누가 어떻게 오겠어요? 기존에는 각각의 지점에서 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을 하거나 했잖아요. 근데 지하철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물론 기존의 사람들은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지하철역으로 모인다. 계속 모인다는 겁니다. 모이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다가 보는 겁니다. 보면 먹게 돼요. 머리를 자른다. 지나가다 미용실 있으면 자르는 겁니다. 집 들어가기 전에 지하철 내려서 머리 자르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셔도 출근하기 전에, 어디 나가기 전에 지하철 앞에 있는 커피점에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선이 다 꼬여요. 어디로? 지하철역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적당한 상가를 적당하게 싸게 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설 역세권의 동선의 변해, 수요의 변화, 역세권 상가, 무조건이 아닙니다. 얼마에? 반토막, 맞죠? 뭐 5억이다 그러면 2억 5천, 그거보다 더 낮게 2억, 1억 5천. 지금 금리가 비싸서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역세권 상가도, 물론 뭐 큰 거면 좋겠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 구분 상가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하게 투자적 매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세권 상가 한번 좀 노려보시고요. 왜? 동선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세권 경매가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역세권 토지예요. 역세권 토지. 역세권이 붙으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괜찮을 확률이 좋아요. 근데 안 괜찮다 그러면 본인이 좀 비싸게 산 겁니다. 미리 좀 선점한다,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 역세권 토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최근에 보면 평택 지제역, 아니면 뭐, 용인의 구성역, 아니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이 생기잖아요. 지하철이 생기잖아요.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거래가 많아집니다. 굳이 지하철이 아니더라도 일반 철도, 예를 들어서 뭐 속초까지 이어지는 선, 맞죠? 뭐 동서선이라고도 하고, 속초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니면 뭐 중앙선, 중부내륙선, 서해선, 이러한 역들도 웬만하면 지역에 있는 지방 토지가 그렇게 잘 매매가 되진 않아요. 시세는 얼마인데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역세권 토지는 그래도 거래가 되는 편입니다. 물론 어떤 쟁점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건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런데 결국 거래가 활발하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매매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걸 사는 게 문제지 중간중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매매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매년 뭐 1월, 뭐 3월, 4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계속 발표하잖아요. 뭐 어떻게 돼요? 공시지가 올라가요. 왜? 거래가 되니까. 맞죠? 거래가 되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요. 그럼 나중에 거기 뭐 묶였다. 맞죠? 묶이겠죠. 묶일 수 있잖아요. 역세권 개발 사업 한다고. 그런데 그때 감정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의 어떤 거래 사례,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감정가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역세권 토지라는 것들을 봤을 때 뭐 평당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샀는데 나중에 3년, 4년, 5년 역세권 토지는 당장 승부를 보는 건 아닙니다. 당장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을 좀 갖고 본인이 거기에 약간 필요하면 약간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작업한다고 큰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뭔가 움직여야 돼요. 분명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는 게 그래도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한 예로 보면 철도 같은 경우는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예타를 하고 뭐 기본 계획을 하고 고시를 하죠. 그다음에 실시계획 고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시계획 고시 전까지는요. 개발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자체의 담당 뭐 주무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는 좀 철도가 예정되었고 도로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지적상에서 뭔가 그 철도 라인이 거지지 않는 이상은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서는 허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개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어떤 보상, 감정에 대한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많은 사례들을 보았고요. 제가 뭐 유튜브에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역세권 토지도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다만 역세권의 범위를 넓게 가시면 안 돼요. 2km, 3km는 역세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역세권 토지다 그러면 최대 1km 안, 가급적 500m가 좋고요. 500m가 좋습니다. 1km, 최대 1km, 1km 넘어가면 전 역세권 토지라고 보기 어렵다. 좀 비싸더라도 500m 안에 가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중에 지자체에서 무슨 시나 무슨 뭐 군이나 이런 데서 가만두지 않을 거다. 뭔가 개발하려고 붙을 거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건 고민하셔야겠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냥 땅을 사는 것보다 그냥 농지를 사서 뭐 이렇게 주말로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서 뭐 영농을 하든지 하는 것보다 가급적 역세권에 있는 걸 가면 더 꼭 먹고 알 먹고, 맞죠? 경력도 쌓이고 나중에 뭐 용도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게 저는 역세권 경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경매 5가지. 처음에 시장이 좋으면 더 오른다. 꼭 먹고 알 먹고. 두 번째, 수요가 늘기 때문에 전세가, 월세가, 쉐어하우스의 인원이 그러니까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다음에 매력적인 이유 3번째, 역세권 경매 재개발 같이 묶어서 가라. 그러면 수익이 극대화된다. 맞죠? 또 4번째, 상가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거를 얼마에 싸게라고 하면 50% 이하, 좀 더 가면 30%대, 이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반경 250m 내, 이런 데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선이 변화하면서 거기에는 임대가 들어가도 좋고요. 본인이 뭘 하셔도 좋고요. 상당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마지막에 토지는 1km 안에 것들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매매가 오르고 공시지가 오르고 감정가 오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서 뭔가 활용을 한다 라고 하면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세권 경매를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유튜브에서 역세권과 관련된 경매, 그리고 제가 별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있잖아요. 관심 있잖아요. 여러분들 역세권 경매 사건들, 그거에 대한 어떤 왜 이게 좋은지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별도로 강의를 지금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무료도 하고 유료도 하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 보시면서 좀 참고 삼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역세권 경매를 어떻게 보면 좋은지 그 포인트 5가지를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